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우 지수가 상승이 조금 제한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우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간 증시가 소원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랑 같죠. 자, 다우 지수 기준에서 지금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추세를 돌리고 하고 이미 아래에 있는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확장하면서 밑으로 꺾이게 된다면은 자, 주가 역시도 조금 더 아래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에서는 대략 다음 주 내로까지 마이너스 3% 정도의 더 추가적인 하락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을 한번 노려볼 것이다 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하락이 좀 이렇게 진행이 쭉 진행되더라도 일단 다우지수 기준에서 이렇게 걷을 때 해당 구간 0.618이나 0.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놓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0.618이 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우지수의 하락을 보면서 나스닥이나 S&P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는 좀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하락 경고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S&P 500 기준에서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정이다. 전혀 문제되는 조정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즉, 현 위치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S&P 500 기준에서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패턴에서 자, 추가적으로 6,400포인트대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어내도 월가 기준에서는 이거 하락장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패턴 내에서 하락이 다이렉트로 진행되더라도 추세 하단을 지지받는 피보나치 0.618이자 대략 6,000포인트 부근을 지지받을 가능성 너무나도 높고요. 두 번째, 해당 구간 위에서 우리가 횡보로 진입하다가 빠지더라도 피보나치 7.786 구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약간의 소원한 부분은 넘어갈 수 있지만 두 가지 패턴이에요. 바로 빼면은 빠지고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이 패턴 하나랑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횡보가 나오는 패턴이 좀 출현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 왜 횡보가 나와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 이게 언제였냐면은 8월 5일에 안내드렸던 시황인데 자, 중소형 상승장 진입 조건으로 자, 여러 가지 상승장의 사유를 안내드렸고 실제로 8월 10일 CPI 발표 전까지는 크게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 발표도 없고 실적에 대한 발표도 없기 때문에 증시가 횡보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안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중소형주가 횡보가 될 때 테슬라, 아이온큐 포함된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실제로 리게티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10%씩 반등이 나오면서 이거 흐름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볼 수 있던 구간들도 있었죠. 테슬라도 어제 3%대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중소형주 상승이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한번 같이 섹터 돌고 나면은 공통의 악재로 밀리는 것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나스닥이든 아니면 S&P 500이든 눌리고 났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점은 잡아놓을 예정이고 박스권에서 횡보가 길어질수록 중소형주들에겐 이득이니까 투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순환 매장으로 수익 낼 수 있어서 이득이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결국 이 박스권 횡보 추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횡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엔비디아도 보고 있고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막 무리하게 높여 나갈 수 있을 만한 큰 재료가 없어요. 당연히 밑으로 내릴 만한 재료도 크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횡보하다가 결국 하나의 트리거로 인해서 약간 더 소원하게 밀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구간에서 175불 그리고 167불 이 두 구간 이탈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홀딩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5불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167불대에서는 꼭 우리가 손절대를 잡고 대략적으로 160불대까지 한번 밀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자를 넣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XXX 이게 조금 더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미 일본 기준에서 하락 시간을 출현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승 추세 이탈한 구간에서 마지막 박스권 하단 피보나치 1.618 구간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XXX 기준에서 지금 구간을 밑으로 이탈해 버린다면 좀 강한 하락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최소 4에서 5%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즉 XXL 기준에서도 대략 5%대 이상의 하락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단기 쌍바닥을 지지받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오늘 삼각추 내에 있기 때문에 위를 돌파를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가 가능한 구간, 반대로 이 추세 하단 이탈하게 되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구간, 이 두 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시간 봉인 기준에서도 21선, 51선 데드크로스 출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자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XX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지금 구간 20.5불에서 23불대에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밑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 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언제의 시황이냐면은 8월 5일 시황. 8월 5일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와, 반등 나오니까 매수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와, 안 돼. 이거 지금 여기까지가 한계야. 밑으로 더 빠질 거니까 조심하자라고 충분히 우리가 안내 드리고 있는 구간들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20불대 도달해준다면은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 매수를 한번 잡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20불에서 매수세를 잡고 나면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짧아도 26불, 높으면은 본인 정고점 다시 한번 더 돌파하러 가는 이 그림 출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잡으면은 최소한의 수익이 꽤 높을 수 있겠죠. 네, 이 패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속수입니다. 속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밑에서 박스권 잘 만들어가면서 횡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8.7불에서 9불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구간 우리가 추세 상단 맞고 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 저항이랑 동일하게 맞고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버스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비중 한번 축소하시면서 차익 실현 기분 좋게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지라인을 만들어준다면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해서 이 뒤로 올라가는 수익은 지금 이 앞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빠졌을 때 뭐 전저점을 훼손하든 전저점까지 이탈하든 그 뒤에 올라가는 것은 꽤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제 같은 경우가 추세가 좋았어요. 요즘 이렇게 반도체 지수들이 약간 소원할 때, 즉 약간 쉬어갈 때 이렇게 테슬라가 치고 올라가주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게 바로 중소형주 순환매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안 찾아놨네. 테슬라 315불에서 320불 이 구간 돌파 나온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결국 1시간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위에 장기 이평선들이 잔뜩 깔려 있는 곳이 지금 315불에서 320불. 그래서 해당 구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은 위로 추세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악재 정말 많았죠, 테슬라.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리고 뭐가 안 좋아서 밀리고, 근데 안 좋을 때마다 결국 지라인을 계속 동일한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 여기 정말 베스트다. 자, 지라인 정말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자, 해당 지라인을 지지받고 자,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 그림, 지금 이미 삼각추세 상단 돌파하고 있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그림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본 기준에서도 최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335불, 340불대 예, 반등 가능하고, 여기를 돌파해주면은 이제는 이 삼각추세 위를 돌파가 나오면서 정말 강한 상승, 420불 상승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예,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약간 더 소환하게 눌리는 걸로 예측하고 있고, 코닐 같은 경우가 예, 전날 지금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지금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괜찮거든요. 자, 괜찮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느 정도 과하게 하락이 출현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진행할까라고 고민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21선, 51선 이 저항 구간까지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일단 V자 반등에 성공해서 최소 원래 본인이 지받아야 되는 추세까지는 올려놔야 그 뒤에 패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코닐 기준에서
코니어 기준에서 지금 좀 소원해요. 31불 때. 최소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아까 가격대를 안내드리면은 34불. 이 34불이 피보나치 1.618 구간이기도 해서 여기를 돌파해 놓고 지지 받아놔야 이후로 이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이라도 할 수 있겠죠. 41불. 하지만 최대 더 빠지는 것은 25불까지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밑에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은 밑으로 빠지는 25불은 우리가 좀 체킹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MSTU 같은 경우도 네, 좀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MSTU도 안 찾아놨네. 네. MSTU도 멤버십 통해서 지금 G라인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4시간 본 기준에서 보실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볼 때 지금 하나의 G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는 구간, 하나의 박스권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으로서 자 지금 구간 이런 식으로 패턴 나오면서 위로 돌파가 나올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상단 첫 번째 추세상단 구간인 이 8불대 돌파 나와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조금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3불에서 7.6불, 7.5불 예, 이런 식으로 돌파 매일 진행하자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위로 반등이 이렇게 출현한다면은 최대 8.5불까지 상승은 아직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도 6.5불을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고요. 6.5불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결국 밑으로 빠지는 거는 최대 5불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자. 네, 하지만 이 5불대에서는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왜냐면은 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결국 동일하게 약간의 소원한 하락들이 더 출현할 수 있는데 자, 결국 이렇게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즌이 종료되고 와, 폭락이야, 끝났어 이게 아니라 결국 이후에 정말 강하게 반등에 성공할 거거든요. 이것은 이더리움도 동일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3K까지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뭐 3.3K, 3.2K 빠지는 거 보고 나서 다시 지지받고 나서 올릴 때 이 올리는 건 정말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전 이 구간만큼 올라가는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관련주들은 최대한 밑에서 바닥에 깔아놓고 매수하고 최대한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내는 곳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가 실제로 어제 본장에서 40.5불 돌파하지 못하고 소원하게 밀리고 있는 그림들이 보였어요. 아마존 투자 소식 3,500만 불 정도 있었고 이외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약간 소원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6불대 G라인 재확인하러 간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36불대까지 밀리지 않고 39불대, 38불대 지지받는 것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맥점 중에 하나, 바로 이 구간.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여기를 지지받고 나서 V자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결국 동일하게 추세 지지받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자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 순환매가 진행될 때, 중소형주 순환매 상승장이 진행될 때 이후로 아이온큐도 동일하게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크게 보면 아이온큐 여기를 우리가 삼각 추세로 횡보 나온다고 했을 때 이후로 돌파가 나오면은 정말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리게티 컴퓨팅 등도 자, 추세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우리 변제밴드가 확장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려고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 나오는 이 그림 나오면은 20불 위로 돌파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추세 제대로 만들고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패턴 한번 보고 싶어요. 퀀텀 컴퓨팅이거든요. 자, 5대장이었죠. 5대장 예전에. 양재에서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시레스큐, 그리고 퀀텀 컴퓨팅까지. 그 5대장 중에 하나인 퀀텀 컴퓨팅이 시레스큐 왜 빼냐면 시레스큐는 차트 별로 안 이뻐요. 시레스큐도 결국 이 하락세경 종결되고 나서 올라올 거라 이 하락세경 패턴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3불 어느 정도 빠졌네. 시스큐는 직전 이 구간에서 볼 때 안 좋으니까 안 이쁘니까 안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쁜 구간까지 빠지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보겠지만 저걸 잡느니 차라리 퀀텀 컴퓨팅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퀀텀 컴퓨팅도 비슷한 패턴 내에서 한 번 더 눌리고 나면은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매수 타점은 한번 실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직전에 실적 발표 전으로 좀 올라와도 소폭 올라오고 눌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으로 팔란티어도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MSFT나 결국 팔란티어나 비슷하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발표 나고 나서 갭상승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장에서 조정 하나 없이 다이렉트로 600불까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눌렸다가 480불 때까지 조정받고 나서 이후로 600불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후자를 봐요. 그렇다는 것은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리 위에 지금 200불 때까지 열려 있더라도 실제로 200불을 가더라도 그럼 이후로 뭐 300불, 400불 가려면은 이거 그냥 안 쉬고 25년 내내 계속 올라가냐? 아니다. 당연히 공통적으로 밀렸다가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팔란티어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상단 모든 구간을 지금 도달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해줘야 결국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19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서 결국 팔란티어는 하나의 트리거로 인해서 밀리는 그림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놓으면서 보자. 반도체 지수가 약간 이 거래일, 3거래일 좀 소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지수가 약간 소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팔란티어 말고도 아이온큐나 좀 테슬라 등 중소형주로 몰렸으면 하는 좀 소원은 있고요. 피그마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잘 받았죠. 15분 보시면은, 자, 피그마가 지금 구간에서 80불대 지라인을 잘 형성하고 이후로 반등이 좀 성공한 구간이에요. 15분 기준에서 21선, 51선, 골든크로스도 좀 출현했고요. 실제로 어제 이 구간 아래로 하회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80불 아래로 왜 빠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80불 지라인을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깝다, 나 80불 좀 잡을 걸, 못 사서 아쉬워 라고들 하지 마시고, 결국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가격대는 97불대예요. 근데 97불대에서 결국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본인이 G라인 잡고 이게 매물대 잡아먹은 다음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못 잡았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럼 92불 돌파하실 때 매매 진행하시면서 97불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끌고 가시면 되고, 이게 아니라면은 밑으로 밀릴 때 다시 한 번 더 G라인 잡아서 추매하셔서 위로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고점 재돌파 한번 나온다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좀 잘 잡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디파이 디벨로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구간 내에서 G라인을 좀 잡아줘야 되는 구간인데, 실제로 어제 좀 잘 잡았어요. 어제 이탈이 진행되면 11불까지 열려있는 구간으로 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으면서 좀 잘 마감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박스권 G라인 횡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횡보를 할 거면은 한 번 정도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1시간보 기준에서 21선, 51선 골든크로스 나오죠.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16불 때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 보시고요. 자, 지금 코인들이 약간 소원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밀리지 않고 여기서 횡보로 이렇게 움직여준다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디파이. 샤프링크 분위기 좋죠. 지금 1시간 본 기준에서도 20에서 50에서 골든크로스 나왔고, 시절 이 하락 추세 내에서 횡보 잘 받았고, 추세 잘 지지받았고, 추가적으로 9불대 이상 반등 성공하고 있는 구간으로 21불, 22불 저항 구간 돌파하면 25불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 열려있는 구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샤프링크도 분위기 좋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대략 23불에서 25불대에 반등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아야, 즉 이 위 하나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여줘야 위로 더 올라가는 그림, 3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짝 나오고 나서 밀리는 건 약간 좋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보면 이 역시도 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번 이렇게 줄 때 잡아주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줄 때 잡아주면 좋고,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불, 22불, 23불 때까지 돌파 매매 모두 진행 가능하니까 돌파 매매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은 좀 드릴게요. 돌파 매매 가능한 타점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이평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벤이 좁아지고 있어요. 볼벤이 직전에도 좁아지고 나서 지지 받을 때 위로 올라갔던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지금도 볼벤이 좁아졌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한번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클 인터넷 그룹. 서클이 지금 본인이 지받아야 되는 50불 지지받고 V자 반등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세기한 패턴 내에서 돌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매수를 진행해봐도 될 것 같고, 195불까지는 우리가 상승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165불, 168불,
170불 돌파면 진행하시면서 195불까지는 좀 분위기를 보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불 이탈하면 좀 안 되겠죠.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오늘 분석드린 모든 종목을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같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증시 분석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